약간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세제 개편안인데 네. 부담을 덜어주는 대상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서민이나 일반 국민보다는 그렇죠. 자산이 있는 사람들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기업들 법인세를 깎아주는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법인세 깎아주는 이유가 투자 좀 많이 할 수 있게 여력을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정책인가요? 영향이 있나요? 그 먼저 네.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거 네. 말씀드리 먼저 아까 이게 지금 깎아주는 게 있잖아요. 음. 일단 법인세부터 아까 말씀드리면 지금 감세가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은 그 감세 정책. 감세 정책 기본적 네. 물론 보수 정당이 감세 정책을 갖고 있는 거는 뭐 그 다 보수 정당의 성격 네, 알고 있죠. 전형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네. 그렇게 또 뭐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국민이 선택한 거니까. 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그 한번 조세 부담률 표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세를 얼마만큼 부담을 하고 있느냐. OECD 우리 국가들 강호에서 저기 있잖아요. 예. 조세 부담률 국제 비교 표가 하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저 밑에 있습니다. 저 이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밑에 한국 해가지고 좀 숫자가 있잖아요. 네, 보입니다. 20.1, 7.8%, 28%예요. 네. 조세 부담률 이제 사회보장 기여금 포함시킨 건데요. 이게 지금 전체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이 조세 부담률이 33.5%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28%거든요.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지금 OECD 평균 중에서도 거의 한 6% 포인트 가깝게 좀 낮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이. 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더 이제 깎아준다는 거죠. 깎아준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이쪽 그 정부 쪽에서 사이드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네. 국민들이 지금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고 그래서 세금을 좀 깎아야 된다. 아하. 경제 살리고 뭔가 민생을 위해서. 뭐 좋아요. 뭐 세금 깎아주는 거 세금 깎아준다는데 뭐 그걸 싫어할 국민들이 있습니까? 좋은데 지금 현재 다른 우리나라가 높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표에서 보면 전 세계 그 지금 OECD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 그나마 우리보다 조세 부담률이 좀 약한 나라. 네. 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조세 부담률 20%밖에 안 돼요. 20%. 나머지는 그래요? 사회보장 기여금까지 포함해서 28%라는 것이지. 네. 20%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따지면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미국보다도 훨씬 낮고요. 지금 저기 터키 옆에 지금 잠깐 저 화면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 예. 코스타리카. 예. 코스타리카 정도 말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낮습니다. 그렇네요. 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있는 부담률 자체가 OECD 국가에서 사회보장 기여금 빼고 다 가장 낮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깎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다 이번에 지금 말한 대로 다 깎아주게 되면 그러면 어차피 정부라는 게 재정이 내가 돈을 걷어들여서 그렇죠. 그다음에 지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걷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지금 대기업, 부동산, 뭐 주식 거래 다 깎아줍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재정이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이러다 그렇죠. 보면 쓸 때는 그리고 많고. 이미 우리나라 그렇죠. 그 조세 부담률 자체도 낮은 상황에서 지금 다른 나라들은 저렇게 높은 나라들 앞서 저희 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 지금 막 40%, 30%, 40% 나라들도 세금을 좀 더 지금 더 올려서 복지를 강화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지금 낮은 상황에서 이걸 좀 더 낮추고 그런데 네. 지금 복지적인 여러 가지 그 사회보장재단 이 시스템에서 내는 돈들은 지금 나갈 돈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비판할 때 뭐였냐면 네. 야 너네가 지금 너무 많이 복지 써가지고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다 막 그러면서 네, 그렇죠. 재정을 좀 파탄시켰다라고 지금 비판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운영을 하면 재정 파탄은 정말 진짜 재정 파탄 나요. 여기서 정말 재정 파탄 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나면 기업들이 정말 고용 투자를 해서 맞아요. 이제 선순환이 될지 이게 또 궁금한 부분인데 그래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자 저기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쪽 그 보수 쪽에서 하시는 특히 그 얘기하는 것들이 그동안 꾸준히 얘기했던 네. 게
우리가 기업이나 그다음에 개인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네. 특히 기업들은 그만큼의 어떤 생산성 내지는 기업의 어떤 그런 그 향후에 내가 이제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네. 세금을 깎아줬으니 국가에서 그 세금 깎아낸 금액 가지고 내가 고용을 늘리고 그다음에 네. 어떤 기업의 기술을 발전시켜서 아하. 생산성을 높이고 네. 그래서 기업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고용도 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금도 더 많이 내고 그러면 정부 국가도 그 세금을 더 받아들여서 이게 쉽게 말해 깎아준 세금만큼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네. 국가 경제 발전을 네. 음. 늘릴 수 있다, 높일 네. 수 있다라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른바 낙수 효과거든요. 이른바. 네. 그런데 이런 감세 정책이 과거에 1980년대 후반 전 세계적으로 그런 미국과 영국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근거에 바탕이 됐던 것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실패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거의 입증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법인세를 깎아줘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선순환에 이어져서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이 됐느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단편적인 예로 우리 이명박 정부 시절 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때 이명박 정부가 끝난 다음에 네. 국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어. 국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투표는 아직 없죠. 그때 2014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네. 그때 오재세 의원이 의뢰를 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마 혹시 나중에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MB 정부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효과 및 귀착 효과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네. MB 정부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효과 및 귀착 효과. 네. 여기에 보면 이명박 정부 그때 초창기 때 고환율하고 대기업들 감세 그때 똑같이 25% 22% 깎았어요. 3% 포인트. 그때 깎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올렸는데 예. 그걸 깎았는데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그 22%또 20%까지 깎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22%를 그냥 멈췄거든요. 네. 깎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2009년부터 네. 2013년까지 그러니까 딱 이명박 정부 때죠. 5년 동안 세수 감소가 62조 4천억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 대기업 그 세법을 바꾼 다음에 5년 동안 세수 감소가 얼마 줄었냐면요. 세수가 네. 62조 4천억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네. 이 중에서 법인세로 줄어든 금액이 37조 2천억이래요. 법인세로만 줄어든 게. 예. 그럼 아마 지금 이번에도 이제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이제 세법이 통과되면 아마 수십조였던 그런 법인세 감세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그 MB 정부에 따져 봤을 때. 네. 그런데 37조 2천억이 세금이 줄었는데 그때 4대 그룹이 투자를 얼마나 했나 얼마 했습니까? 따져봤더니 거의 동결 내지는 줄었어요. 오히려 투자가. 투자가 줄었어요. 4대 그룹이 세금 많이 깎아. 오히려 세금을 그렇게 이럴 깎아주는데 수가 있나요? 투자가 줄고요. 예. 오히려 사내 유보금 있잖아요. 예. 사내 현금을 쌓아둔 금액이 88조 원에서 94조 원으로 늘었어요. 투자는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 쌓아놓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사례만 보면 그때 네. MB 정부 때 이미 그래서 법인세를 이렇게 깎아줬더니 기업들이 4대 재벌이 엄청나게 투자할 것 같은데 전혀 고용과 투자가 거의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동결 내지는 오히려 줄었고 사내 유보금만 오히려 100조 원 가깝게 자신들의 돈을 쌓아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업들이 왜 쌓았느냐 그랬더니 그때 경기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경기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경기 그래요? 상황이 안 좋고 그때도 고환율이었거든요. 그때 환율이 높아서 미래 경기 상황이 불안해서 네. 지금 내부 현금 유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래요? 정경련 경총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기획재정부나 이쪽 관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요. 전 정부에 있었던 일이고 이 통계까지 다 나와 있는데 당연히 그럼요. 알고 이미 있어야죠. 통계를 갖고 있고 네. 물론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이제 그게 환원이 돼가지고 문재인 환원 정부 가지고 이렇게 지내왔고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걸 다시 대기업들이 그 법인세를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법인세가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높다. 네. 또 그렇게 비판하면서 이번에 깎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제가 한번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네. 그것도 한번 볼게요. 법인세 징수액이 있습니다. 네. 그래프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법인세 징수액 한번 볼까요? 예. 법인세 그 실효세율. 네. 우리나라가 정말로 법인세가 그 국민의힘에서 법인세가 정말 높다. 어? 아까 25%?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줄인다는 거죠. 최고 세율이 네, 최고 세율이 25%고 25%. 그다음에 그걸 22%까지 줄인다는 거잖아요. 네. 자 볼게요. 여기 보면 2020년 기준으로 83만 개 법인이 있습니다. 83만 개 법인이 있고요. 네. 그 중에 지금 3천억 원 초과하는 기업들이 0.008%예요. 그런데 25%에서 25%의 그 법인세율을 부담하는 그 기업들은 어디냐면 3천억 초과예요. 거기서 그 기업들이 25%, 22%, 3% 포인트 내리잖아요. 네. 저 3천억 초과하는 저 쉽게 말하면 83만 개 기업 중에 네. 진짜 한 80개도 채 안 되는 기업들한테만 혜택이에요. 거의 그렇네요. 대기업 재벌들이죠. 네. 저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혜택을 받는데 저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있잖아요. 저 밑에 보시면 명목세율이 있고요. 24.4%죠. 실제로 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율은 19.6%예요. 그래요. 실효세율은 네. 하하. 19.6%고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율이 실효세율이 17.5%예요. 17.5%. 19.6%에서 더 깎아준다는 그러면 실제로 저기에서 이제 25에서 22로 내리잖아요. 네. 그러면 실효세율은 더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저 3천억 이상의 재벌 대기업들은 엄청난 특혜를 볼 겁니다. 아마 법인세. 그다음 아까 표 하나 또 있잖아요. 그거 한번 네. 보시면 그래서 지금 법인세 징수액이 나옵니다. 법인세 징수액이 쭉 보시면 지금 뭐 아까 그 2007년, 2008년 그 이명박 정부 엄청난 지금 그 세금 혜택 줬잖아요. 네. 법인세 징수액이 진짜 낮습니다. 30조, 40조 뭐 쭉쭉 3, 40조, 50조. 그리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좀 더 오래가는데 그대로 거의 감세 기조가 유지가 되죠. 네. 그리고 기업들이 뭐 힘들다고 했던 그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가 많이 올라갑니다. 2020년에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2018년, 17년, 18년, 그렇네요. 19년, 21년에 70조 가까운 법인세를 냅니다. 그런데 저렇게 법인세를 내도 삼성전자, 현대차가 사상 최대 이익을 올려요. 아. 법인세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지고 고용이 어려워지고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사내 유보금만 쌓아두고.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식의 과거에 예. 이미 정확한 데이터와 내용들이 있는데도 네.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이걸 음. 얘기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글쎄요 이게 정말로 국민 경제를 생각하는 네. 입장에서 아.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쪽 사실상의 모피아 쪽 사람들 이미 그 내용 다 알고 있고 이미 기업들 입장에서는 법인세 줄여주면 좋죠. 기업들은 당장. 좋죠, 당연히. 당장. 예. 실제로 저렇게 문재인 정부 때 저렇게 법인세율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70조 원의 세금을 내면서도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리는데 지금 이렇게 법인세를 깎아주면 또 얼마나 네. 기업들 입장에서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들이 예. 과거에 이미 MB 정부 때 봤던 것처럼 정말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고 그게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고환율에다가 당연하죠. 경기가 안 좋고 침체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경제 상황이 되게 불안하고 예. 위험한 리스크가 크다라는 걸 지금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기업들도. 그래서 또 법인세 깎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또. 법인세 깎아주면 근데 또 투자는 또 안 하는 거죠. 그렇죠.